자, 계속 보시죠. 다음은 몇 쪽인가요? 16쪽, 아니, 14쪽이죠. 14쪽입니다. 책 14쪽이고요. 먼저, 보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한두 가지 사항, 뒤에 내용 보고 오시죠. 보시면, 뒤로 와서요. 많지는 않습니다. 책 82쪽이요. 82쪽에, 1-12,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이 있죠. 자,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은 용용용 입지 기계정 등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각 사항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보시면 되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먼저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결정하냐. 관청에, 누가 하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초점은 아니지만, 몇 가지는 알아는 두셔야죠. 위반 결정이요. 관청,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분수가 있죠. 구청장은 쓰레기, 결정이요. 관청,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대표적인 예로 기반시설, 지역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도로계획을 세우겠다. 도로계획을 세우겠다. 누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요?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그래서 위반, 굵은 글자,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굵은 글자, 시에 대도시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어느 한쪽 시장이 세울 수가 없죠.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도지사가 세워야 됩니다. 이게 다죠. 특광시군이 세운다. 경부고속도로 충남 10개 시군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결정이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이고, 시댁이 원칙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결정해야 되고요. 국가가 결정해야죠. 근데 국가가 결정한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시댁이 결정하는 거지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어딘가를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하는 건 여러 사람이 깔끔하게 나설수록 사람 사는 데는 좋아지죠. 지지니까 깔끔하게 하자 할 수도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기 원칙, 국가는 4가지 결정한다.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차요. 절차. 당연히,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 앞에 있었고요.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받든 말든 관청 마음이고, 계획 세우려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결정 절차 넘어가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되길 도로를 내겠다. 그것만 갖고는 개인 땅 어디까지 먹고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요 절차를 거쳐서 발표하는 게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는데 99번지 땅 주인 자기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한솔동 100번지 일대 4차로 도로를 내겠다고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죠.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내 땅 이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뭐 내야 된다고요? 자세한 지도,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형 도면의 대표적인 예가 그 옆쪽에 있는 거죠. 83쪽이요. 83쪽에 있는 그림. 이렇게 지나간다. 그게 있어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3번 그 다음에 다시 앞쪽 와서요. 82쪽에 1-13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라고 하죠. 4칸 중에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 어지간한 결정 다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부분 다
여섯 글자 뭐고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여섯 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공청회, 공법 통통 털어서 딱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오는 거죠.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다 세 가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 때 공청회, 세모 시험거리도 아닌 농지법, 농지이용계획 때 공청회. 그러니까 넷째 아래첼 셋째 줄, 제일 아래 줄은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때 크든 작든 공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뭐도 하고요? 공청회도 합니다. 공청회 딱 4번.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셋째 줄 개발법 실시계획, 개발법 설계도 때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아니라 어디 의견요? 하급청 의견을 듣습니다. 수용방식 신도시 건설에서 그러니까 돈 줘서 다 사들였죠. 돈 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다음 두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의견이라도 들으라고요? 하급청 의견이라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주택법 투기잡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무튼 투기는 부동산 투기죠. 땅과 건물인데 땅 투기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거는 그러니까 중개법 거래신고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건물 투기에서 상가 투기 뭐 공장 투기는 거리가 아니니까 주택 투기 주택법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이거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주민의견 듣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람 거치지 않는다까지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는데 7번요. 국가가 결정한다 4가지 이걸 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더 가시죠.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87쪽에 1- 아래 1-18 용도구역 종류. 용도구역은 규제가 엄청 센 거죠. 개발 제한,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7번이요. 누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댁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국가가 한다는 거니까 세 번째 칸은 나중에 보시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만 보시자고요. 먼저요. 그 도영이 엄마가 구혁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구혁이네 집에 가세요. 구혁이 엄마 있수? 근데 구혁이 엄마 안 계시네요. 에? 쌀이문 열려있는데 어디 가셨지? 부엌 가봐도 없고 방문 똑똑똑 두드려봐도 없고 그러네요. 어디 놀러 가셨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래집에 아주머님들 여러분이 모여서 한참 떠들고 계시네요. 구혁이 엄마 여기 왔나 보다. 구혁이 엄마 있수? 떠들고 노느라고 못 듣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죠. 구혁이 엄마 있수? 못 듣고 있어요. 도영이 엄마 큰 소리로 외치죠. 여기 구혁이 엄마도 계시슈? 구혁이 엄마도 계시슈? 4가지가 있습니다. 용도구역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만 보시자고요. 도시인 거죠.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하고요? 도시시도 누가 지정하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호주정구역은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여기서 굵기 줄 그대로요. 됐습니다. 도시시도시시 이런 시시한 것을 보았나? 도시시도시시면 됐습니다. 도시시도시시인 거고요. 용도구역은 규제가 엄청 세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김신조 등등이 있으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가호정구역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우럭구역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우럭장관이 지정하고 국가가 결정한다 3가지가 있죠. 국가가 결정한다 3가지 빼면 도시시도시시라고요. 도시시도시시입니다. 도시시도시시 그냥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됐어요. 도시시도시시만 소리만 나면 된다고요. 그럼 맞춘다고요. 도시시도시시만 소리 내시면 되고 도시시도시시 소리 내시면 되고 나머지는 국가가 한다고요. 됐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요. 예, 국가가 결정한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절차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오겠습니다. 14쪽. 이제는 하나하나씩 짚어가면 되는 거죠. 14쪽에 양괄호 위반, 도시군관리계획,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용용용 입지 기계장.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 등이 있죠. 화살표 지금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 다음은 도시군관리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걸 외우는 거 아니죠.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7번요. 용용용 입지기계정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기계정이 아닌 본법의 나머지 모든 것, 농지법 끝날 때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거죠. 용용용 입지기계정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아까 이제 국토계획법 체계도에 있었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은 또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이제 무슨 구역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그쪽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되고, 예, 여기 안 봐도 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5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지역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이것저것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뭐가 바쁜지 우리 동네 도로, 우리 동네 주차장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계획 세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 1번 주민, 몇이요? 주민, 바로 이해관계자, 몇이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 기지산대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건바탕 1번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도로 만들어지면 좋은 거죠. 기반시설 아시면 됐고요. 기지산대 소리 나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서술은 아니니까 내용 이해하셨으면 됐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좋은 일이죠. 다음에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2배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5층 지을 수 있는 곳에 10층까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해주세요.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공장이니까 찌그만 공장이지만 일자리 생기면 좋은 거죠. 그 지역 사람들도 일할 자리가 생기고, 또 공장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창고 만들기 위해서 땅 사러 오는 사람 많고 일할 사람들 여기서 집 구하게 되고. 4번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어수선하다고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규제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서 앉히는 겁니다. 그 위에다 얹는다고요. 그러면 행위제한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규제 내용은 그대로 가고 이름만 깔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다. 다 도움되는 거죠. 도로 주차장 용적률 2배 일자리가 대체하면은 어수선한 게 없어지고 깔끔해집니다.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데 일정한 동의는 갖춰야 된다. 손가락 그 위반 제한 사항이 아닌 것 같네. 기지산대가 아닌 것은 제한할 수가 없죠. 기지산대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됐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손가락 빼고요. 작은 2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때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한다. 당연히 말로 제한할 수는 없죠. 작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한한다. 개인들이 관청 쪽에다 제한하는 거니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개인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박스에 1번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몇이요? 면적의 5분의 4. 끝에다가 수용 쓰시고요. 얘는 시설사업 들어갈 때 수용하게 되죠. 어느 지역에 단독주택가인데 주차장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개똥이가 아이고 우리 지역 사람들 엄청 힘들어요. 밤에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땅이 많으니까 내 땅 뺏어다가 주차장 좀 만들어 주셔. 나는 그냥 이 동네 떠나갈래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개똥이는 소똥이 땅 뺏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요. 소똥이는 말똥이 땅 뺏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요. 말똥이는 개똥이 땅 빠져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요. 생각들 뻔하죠. 어느 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이건 뭐 위험부담도 있고 수용은 또 센 거니까 아무튼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그라미 2번 나머지는 그냥 넷째 줄 끝에 면적의 3분의 2 몇이요? 면적의 3분의 2 나머지는 면적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안 읽어도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4번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 3, 4, 5가 있네요. 2, 3, 4, 5, 2, 3, 4, 5인데 여기는 세죠. 그 다음에 4번 반영 여부 통보.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며칠 플러스 며칠 안에 대답하라고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을 해야죠. 4번 반영 여부 통보 땡땡 도중관리계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그렇죠. 45일 괄호 넘어서 이내에 도중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로야 하여 30일 그렇죠. 30일 연장할 수 있다.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을 해줘야 된다. 좋습니다. 거기는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 갈 자리가 아닙니다. 대답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5번 X 하시고 뭐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작은 6번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여배하여 제한된 도중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뷰죠.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뷰죠.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뷰죠.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래 어찌고는 틀린 거고 어찌고는 틀린 거고요.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6번 옆에다가 페이지 50 쓰시고요. 그러니까 위반 결정 비용 행정계획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50쪽 잠깐 갔다 오시죠. 50쪽이요. 지가부담의 원칙입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쪽 보시면 제일 위에 네모가 그러니까 시설 사업만이 아니고요. 뭐 행정과외까지 포함하는 건데 예? 그건 또 행정계획을 뺀 문장이군요. 그건 어디 갔죠? 예.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1번 비용부담의 원칙 땡땡 거기다 갈매기 행정계획 끼워 넣으시고요. 뭐 여기는 지금 시설사업 쪽에 있으니까 그것만 넣으신 것 같은데 행정계획이나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선거고요. 국가 뷰죠. 국가할 때는 누가요? 지가 국가 예산에서 사선거고요. 지방 뷰죠. 지방 자치단체 할 때는 누가요? 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선거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뷰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누가요? 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하는 건데 거기다 지가 부담 그러면 또 그러니까 땅값, 집값, 땅값을 누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스스로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다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공법행위주체가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행정계획 비용은 지금 나이가 비용에 대한 문제죠. 비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 비용은 국가가 행정계획 세웁니다. 누가 부담하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지방의 행정계획 세웁니다. 누가 부담하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설사업이요. 시설사업을 합니다. 시설사업 비용 그러니까 누가 부담한다고요? 국가가 할 때 누가 부담하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지방이 할 때 누가 하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할 때 누가 부담하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다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빵 한다고요. 다 지가 부담한다고요. 다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문장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땡땡 행정계획과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할 때는 지가, 지방이 할 때는 지가, 행정청이 할 때 안자가 할 때는 지가, 다 지가 부담한다는 거죠. 다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가 부담하는 건데 다시 14쪽 돌아와서요. 15쪽이요. 15쪽 돌아와서 또 이제 이건 정말 이건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데 이제 공법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OECD 나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먼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도 세금을 내고 지방에다가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OECD, 그러니까 잘 나가는 27개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뭐 유럽 쪽은 세금이 엄청 세대면서요. 그러니까 세금을 세게 내니까 거기는 뭐 그러니까 55살만 지나고 나면 망고 땡이죠. 55살만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트 타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트 계획이랑 세우고 뭐 지중해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을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내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이 40, 지방에 내는 세금이 60입니다.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덜라고 총리하고 뭐 던다고 대통령을 하고 그래요. 주지사가 훨씬 할 일도 많고 더 돈도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데 국가가 가져가는 게 얼마고요? 80, 지방에 들어가는 게 20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20 갖고 무슨 도로는커녕, 그러니까 문화센터는커녕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게 반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국가한테 물박 긁고 빌어야죠. 돈 좀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쁘면 좀 많이 주고요. 미우면 거의 안 주고요. 아예 미우면 뺏어가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년 전에 전철역마다 그러니까 5개 시 전철역마다 프레카드 붙고 난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지방세를 뺏어가겠다고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1년에 1000건, 2000건, 그러니까 그 한 건 한 건 3억에서 8억 드는데 탱탱 쌓여있는 거 아니죠. 예산 빠듯하게 배정해놨는데 입안 제한, 어떤 제한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안 제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지네들 돈이 빠듯하니까 돈 좀 보태주시면, 사업 비용요, 행정계획 비용요, 행정계획 비용 좀 보태주시면 계획 세워드리고 하는 거죠. 지가 부담하는 게 원칙,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다시 15쪽 와서요. 15쪽 제일 밑에서 넷째 줄, 그러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입안 제한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러니까 16쪽에, 그러니까 손가락 있는데요. 7번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 그겁니다. 아직은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에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동그라미 번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몇이요?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동그라미 번 지정 대상 지역이 자개생 세 글자만 동그라미요. 자연녹지지역의 자 동그라미, 계획관리지역의 계 동그라미, 생산관리지역의 생 동그라미 뒷문장 빼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 앞에다가 자개생 쓰시고, 그러니까 페이지 64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때 시가와 땅, 중간 땅, 보전 땅 거기에 자개생 나옵니다. 그 자개생 그 중간 땅에다가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구 공장이니까 찌그만 공장이죠. 축구장 1개, 3개 사이고 자개생에다가 제한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입안 제한. 지지산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 주차장 수용당 하니까 5분의 4, 2, 3, 4, 5 나머지는 3분의 2. 41% 30일 안에 대답해야 되고, 행정계획 비용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예산이 빠듯하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일자리 공장, 용도지구 공장 찌끄만 거고 축구장 1개, 3개 그 다음에 중간 땅,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 자개생에다가 제한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7번 보시죠. 아까 이제 다 했었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지역 주민, 지역이 어디라고요? 특광시군이죠.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충남 10개 시군 도로는 도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3번 입안권자 기업권 원칙. 그러니까 특 동그라미요. 특별시장, 광 동그라미요. 광시장, 특특 넘어가시고, 시 동그라미요. 시장, 군 동그라미요. 군수,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요.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 표시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다가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충남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요.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뭐 A 또 한 번 나왔으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A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한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동산호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용 특성, 그러니까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A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기반시설의 종류, 류니까 둘째 줄 앞에다가 괄호 열고 녹지 괄호 닫고 쓰시고요. 동그라미 A 둘째 줄 앞에 녹지 쓰시고요. 셋째 줄 차등을 두어 입안한다. 차별되고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다. OX X요. 공법 정신 초놈이 물어보면 무조건 X. 그러니까 평등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평등하게 하자고요. 아 그러면 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중개업한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니까요? 안 되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게 평등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녹지 기반시설로 녹지, 도시는 콘크리트 바글바글이니까 돈 주고 땅 사서 나무 심고 녹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농산호촌은 문만 열면 녹지이죠. 따로 돈 들여서 녹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B 시험 나왔는데 뭐 뻔한 얘기죠. 동그라미 B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고, 동그라미 C, D 관계없고요. 알파벳 E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 표시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위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위 것 없으면 지 맘대로 세우면 되고 위 것 없는 경우 많죠. 이거 우리나라 5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수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등 해서요. 수립하지 않는 곳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 것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죠. 그런데 같이 세우면 절차를 같이 진행하니까 비용도 아끼고 계획의 통일성도 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내미 엄마 손잡고 같이 쇼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손녀딸 할머니 자동차로 모셔서 외숙모 집에 데려다 드릴 수 있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됐고요. 뭐 F는 아래 것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됐어요. 그냥 그 취재하시면 됐어요. 그 이상한 소련말 안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그러니까 첫 번째 칸으로요. 기초조사 표시요.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표시요.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회 표시요. 지방회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입안이 완성됐죠. 그 아래 칸 내려와서요. 협의 표시요. 협의하고, 심의 표시요.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표시요. 결정고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제한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일 위에 기초조사. 입안권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야 된다. 그런데 괄호 도시군관리계 입안 때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표시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표시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표시요.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원칙으로 기초조사 실시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에 뭐요? 역시 여기는 별책부록 3가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토지적성 평가, 그러니까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1년에 1000건, 5000건이니까 가벼운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아까 했었고요. 그러니까 공법의 환경은 기초조사 박스의 첫째 줄 끝에 환경성이 있죠. 그 환경성에다가 주변 환경 쓰시고요.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 환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고요. 보시죠. 그러면은 뭐 어디에요? 1, 2, 3 땅이 있습니다. 1, 2, 3 땅이 있고요. 관청에서 계획 결정하면 주로 개발해서 보전해서 개발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다 보전돼 있었습니다. 산토끼 뛰어놀고 조그만 소나무 있고 강아지풀 자라고 있었다고요. 산토끼 뛰어놀고 강아지풀 자라고 있는데 소나무 있던 곳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주로 개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서게 되겠죠. 콘크리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산토끼 깜짝 눈 동그래지고요. 빨개지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풀 그늘에 가려서 휘청하겠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라고요. 뭘 포함해야 된다고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됐고, 그 경미한 사항 갖고 외우는 거 아니고, 아무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 경미한 사항 때는 뭐 이것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이방권자는 도중관리기 안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 제출하고 의견 있는 자. 도중관리기 위반 절차 때는 공청회는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방상, 국가안전부장상, 기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일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중관리기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음에 이거 주민 기밀을 요하는 사항 경미한 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 의견 청취요. 남현 박스 절차이죠. 보자고요. 기초사 여기를 해서 한솔동 쪽에, 한솔동 100번지 쪽에, 그럼 여기 시작할 때요. 한솔동 100번지 쪽에 아침마다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아주 차가 빵빵빵 거리고 아이들도 다치는 사고도 몇 번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리에 도로를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도로를 새로 넣거나 있던 도로를 확장하거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여기는 한 4차로 도로를 새로 내야 되겠구나. 물론 여기는 신도시니까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면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남현 박스 절차이죠.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죠. 공고를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서류를 들춰볼 수 있다고요. 도서관에서 책 보는 곳이 뭐고요? 열람실이죠. 뭐 할 수 있고요? 열람할 수 있죠. 열람하는 옆에 남현 박스가 있고 남현 박스에다가 뭐 써 넣으라고요? 의견서를 써 넣으라고요. 그럼 날짜 됐으면 남현 박스 써서 하나하나 좋은 얘기는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반영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남현 박스 절차를 6글자 주민 의견 청취, 그것을 2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공람이라고 하는 거죠. 공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칸 주민의 의견 청취에다가 공람 쓰시고요.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이 뒤로는 다 공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조문에는 1번 보시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면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울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머리도 가벼울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권자 뭐 앞에 했던 거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특광시군 위반하는 게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 번 반복돼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해야죠.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뭐고요? 협의. 근데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죠. 문서를 보내면 상대편 기관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협의, 시장수, 시도사,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협의,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협의. 거기다 뭐 동그라미 1, 2번 어느 그 뒷부분에다가요. 30일 이내 의견 제시 쓰시고요.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요 문장을 보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죠. 문서를 보내면 답변서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앞부분에서 30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뒷부분 가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신경 쓰지 마. 내 마음대로 할게요.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하라고요? 10일 내 의견을 제시하라는 게 있고 기본은 30일이죠. 여기만 갖고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이 협의 날짜는 그건 뭐 경우가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죠.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 60일 둥그림이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협의 거친 다음에 뭐 하고요? 심의 거치는 거죠. 심의. 시장구나 시도사, 지방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동그라미 번, 국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요. 협의 심의도
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나오지 않았으니까 책에도 안 써져 있는 거고요. 결정고시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친정태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국가 4가지. 시장 우수는 지지. 결정고시 자 원칙 땡땡. 시도지사 대도시 표시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까지 표시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다음에 꼭지 다음에 사선 그고요. 다만 시장 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단지가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면이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죠. 예외 국계 국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요.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표시요.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계 국시가 뒤에 있겠죠. 예. 두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0쪽에 동그라미 6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기억번 원칙. 그걸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바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바로 있는 대도시장 표시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사선 그고요. 시댁 이 원칙. 뒷부분 사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 표시요.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꼭세 괄호 넘어가세요. 꼭세 넘고요. 해당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지구단위 계획이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지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뭐만 결정할 수 있다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번 국토부 장관 다음 도시군관리 계획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장만 결정하는 것 안기법 국계국시. 그러니까 1번 국토부 장관이 2반 표시요. 2반. 7번 보시죠. 경부고속도로 지가계획 세웠으니까 지가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2번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아까 용도구역 3가지가 있었고요. 용도구역 4가지 중에서 도시, 시도, 시시 빼고 나면 다 국가였죠. 개발제한구역. 3번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표시요.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손가락 표시 읽지 마시고요. 날짜 바뀌는 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표시는 도시시도 아시죠? 도시시도는 따로 소리 내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 표시하면 더 헷갈린다고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는 초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손가락 수산자원 표시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표시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죠.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결정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국계국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됐고죠. 됐습니다. 다시 2장 앞으로 와서 17쪽이죠. 17쪽 밑에서 두 번째 결정고시. 그러니까 시댁, 국가, 시군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당구장 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표시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가 특별하죠.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5월 8일 그러니까 뭐 이건 쓰지 마시고요. 5월 8일 10시에 그러니까 지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시한 날부터 5월 8일부터 5월 8일 0시부터 5월 8일 0시로 소급하는 거죠. 새벽 0시로 소급해도 피해보는 사람 없다고요. 고시한 날부터.
여기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결정들은 효력상실이나 효력시작이나 고시나 공고가 있으면 그날 밤 12시 인 거죠.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부터가 되는데 여기만 새벽 0시로 소급하는 거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열람. 저상권에 영향 미치니까 언제라도 가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가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줌.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열람기간은 제한이 없음. 저기 표시요. 제한이 없음. 언제라도 쓰시고요. 언제라도 가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고요. 얼마큼 먹고 가는지 알 수 있어야죠. 언제라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절차의 기본 내용들을 이제 다 보셨고, 기타 내용들이 또 이어지겠죠. 다음 쪽 와서요. 손가락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 아시고, 앞에 있었고, 두 번째 손가락 결정 절차 아시고, 세 번째 그 판례 우리 시험 나온 적 예전 15회 때 한번 나왔고, 세 번째 손가락 넘어가시고, 네 번째 손가락 시험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죠. 도시역의 축소, 그죠?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과례 경미, 이걸 경미하다고 본다고요. 경미한 사항 변경을 내용을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나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 그죠? 생략할 수 있다. 셀폰 보시죠. 하나 둘. 그 중에 경미한 사항들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00건, 2000건인데 모든 것 다 이 절차를 거쳐라 그럴 수는 없다고요.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생략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도시적의 축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네 번째 손가락 도시적 축소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도시적이 이만큼 있었는데 도시적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죠. 도시적이 축소됐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용가리가 왔죠. 용가리가 와서 해서 이만큼이 쭉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지금 뭐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그동안에는 뭐였는데 도시적이었는데 도시적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는 도시적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럼 도시적이 아니게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네 가지 땅, 우리나라 용도지역 네 가지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관농자가 된 거라고요. 지금 그림이 이러하니까 도시적 축소 언제라도 쓰시죠. 일부 땅이 그 땅의 일부가 도시지역이었다가 뭐로 바뀐 거라고요? 관농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미한 상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뜻이 그렇다고요. 나왔으니까 짚으면. 그러면 상업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요? 그럴 수는 없죠. 도시지역에 네 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록이 있죠. 그래서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 거라고요? 관농자로 바꾼 겁니다. 땅 주인한테는 그래도 나는 명색이 도시지역인데? 그러고 있었겠지만 관청에서 봤을 때는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별 차이 없다고요. 녹관농자 내부에서의 변경, 아이고 그 별거리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경미한 사항이어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다섯 번째 손가락 또 한 번 나올게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수가 지구단위계획, 그죠? 지구단위계획에다가 건축도면 쓰시고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단지에 대한 건축도면이죠. 건축도면 결정하려면 건축도면이니까 무슨 법이요? 건축법이요. 건축법 전문가위원회 나와야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 표시요.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 표시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합동회의를 한다는 거죠. 건축도면, 건축법,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위원회도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개가 있었고요. 또 손가락이요. 아이고, 뭐 손가락. 뭐 얼마 전에 무슨 대통령 후보 중에 손가락 혁명군, 손가혁, 뭐 계속 손가락 하다 보니까 그쪽 떠오르네요. 손가락. 아무튼 6번째 손가락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위반 절차에서 기초조사 배제, 생략 사유인 거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7번, 아까 요겁니다. 이거 뭐 문장이 앞에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있었던 겁니다. 기초사요. 기초사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가 재취약성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책 부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경미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쪽에 있었어요. 앞쪽에 있었으니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넘어가시고, 세 번째 점도 앞에 있었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도심지 표시요.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표시요.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표시요. 아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생략하는 사유 중에 이제 법조문에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입니다. 7번 보시죠. 아까 환경이 뭐였어요? 주변 환경이었죠. 뭐 이것저것 설명이 있고 또 내용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림이 지워졌습니다만, 보시죠. 아까 1, 2, 3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땅이 있는데 산토끼, 소나무, 강아지풀, 산토끼, 강아지풀, 거기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으면 산토끼 똑같 그냥 뭐 신경 안 써요. 뭐 들어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귀 쫑긋, 눈 동그래지고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죠. 토끼야 괜찮겠어? 강아지풀아 괜찮겠어?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대부분 개발로 가게 되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4, 5, 6, 7, 8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 6, 7, 8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6번 땅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세우게 되면 개발료 보전요. 개발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개발로 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원칙은 뭐라고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라고요. 여기다 콘크리트를 붓게 되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안 따져야 된다. 왜요? 도심지의 위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고요. 뭐 지금 여기는 지금 새로 건물 짓고 있는 중이고, 뭐 어느 곳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상가 가운데 그러니까 조그만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하려고 한다고요. 어디라고요? 도심지. 지금 이런 곳이죠. 도심지라고요. 아니면 개발이 끝나 빈 땅이 없다고요. 거기다 지금 이 자리에다가 콘크리트 하나 끼우려고 합니다. 야, 콘크리트야. 나 콘크리트 들어가도 되니? 뭘 물어봐. 못 오다고 인도 왔어, 너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줘? 왜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고 그려? 그런 거잖아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죠. 이미 주변이 다 콘크리트 숲이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그럴 때는 뭘 생략할 수 있다고요? 뭐 기초조사 등등등을 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거고, 뭐 박스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초조사 전부 배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모두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2번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3번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갈 일은 아닌 겁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기업권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하죠. 그러니까 기업권, 그러니까 특광시고는 5년마다, 그러니까 표시요. 5년마다 관할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표시요.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동그라미 니은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세모하시고, 디귿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세모하시고. 됐습니다. 다음 쪽에 20쪽에 동그라미 6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21쪽에 서로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맥을 잡으시면 보고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도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서로 비교하는 거 하다 보면 막 헷갈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지면 나중에 보면 당연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쪽 22쪽 위에 있는 표, 아래에 있는 표, 그러니까 23쪽 또 공법의 전체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4쪽 4번 지형도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발표 때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이것만 갖고는 개인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세한 지도를 내라고요.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선을 발표해야죠.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일단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 발표하는 사람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람이 같겠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특광도, 대도시도 시에 포함되죠. 그러고요. 아무튼 그렇고 시장구수는 뭐만 결정하고요? 지지만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발표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 특별시 저기 썼으니까 같이 노란색으로 쓰죠.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이고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하고요? 지지만 결정하죠. 그중에 도로를 들어보자고요. 한솔동 100번지 일대로 4차로 도로를 냅니다. 근데 그 도로가 이렇게 요선으로 지나갑니다.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같다고요.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주민들이 내 땅 어디까지 먹고 와요? 그 전선화가 앉아서 도면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3일만 지둘리셔.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도를 낸다고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죠. 여기다 도로를 냅니다. 그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같다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는 지지를 결정하고요.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 도지사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 게 있고요. 다시 보시면 책에 24쪽 굵은 4번,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좀 이따 보시고 저 아래 양괄호 3번이요. 양괄호 3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가 이렇게 빠져있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돼 있고, 도지사가 결정했으면 지가 작성해서 발표하면 되는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가 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심부름 시킨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험 나온 건 관청 내 문서 처리, 요 앞에서 관청 내 문서 처리 며칠이라고요? 30일 있었죠. 30일. 그래서, 여기도 의회 협의 30일, 여기도 의회 협의 30일, 여기도 의회 협의 30일인데, 나머지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여기 협의 30일만 나왔다고요. 여기 시장군수가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올리면, 도지사 관청 내 문서 처리 며칠이라고요? 30일. 그것만 나왔습니다. 제일 올라가세요. 양과 1번. 지형도면. 사람 나머지는 초점 사람 여기서는 나머지는 초점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원칙. 본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무시되면, 지형도면, 그걸, 괄호를 꼬아서 낼 수는 없지만,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다. 동그라미 2번, 뻔한 얘기고, 읽지 않아도 되고요. 양괄호 2번,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무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사고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 지형도면을 승인, 그렇죠? 승인한다. 별별별 다 해설입니다. 다 해설이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다 지가 결정 발표했으면 지가 작성해서 지가 발표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의 게으름뱅이 도지사가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시장군수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가 결정했는데, 시장군수가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시장군수 지가 결정해서 지가 발표하는 건 지가 발표하면 되죠. 도지사에게 승인받지 않는다고요. 그게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문장 다시요.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지금 여기 넷째 줄이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이어지는 괄호는 승인받지 않고 지가 고시한다고요. 다만 괄호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비약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자 이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발표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가 책임지는 건 지가 하는 거고, 도지사가 결정한 걸 도지사가 쓸데없이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됐고요. 양구나 3번 뭐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양구나 4번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아무튼 이상 드립니다. 약간 좀 뭐 복잡하게 돼 있고요. 그러긴 한데 핵심 내용들 잡아가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5, 6월 때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5, 6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요약을 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다른 과목도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5, 6월이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 8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 6월에 요약집을 하고, 그러니까 7, 8월에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게 되죠. 7, 8월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뭐 나는 좀 기초가 약해서 뭐 그러지 마시고, 문제 다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보셨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마다 다르시고, 그러니까 공법 같으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 8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첫째 주 수업이 4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오전 수업 4시간이면 그 첫 번째 시간에 한 15분 정도 이 내용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5분 정도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15분 내용 요약하고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눈치 빠르고 기민한 사람은 그 내용 요약만 갖고 문제 때도 이렇게 어떻게 지금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5분 안에 내용 요약하는 거니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미리 다져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마지막 요약 이론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7, 8월 하는 문제는 예상 문제잖아요.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가 중요해요?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드시 꿰고 계셔야 예상 문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5, 6월 낮에 기출 문제 한번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니면 안 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번 5, 6월 과정에 그러니까 복습을 하셔야죠. 마지막 이론 요약이니까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전 수업 4시간 그대로 복습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가장 편하고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으로 하시자고요. 지금 이 앞에 여기까지 계획 뭐 2문제 반입니다. 2문제 반. 그러니까 5년 뭐 하면은 12문제. 8년 해봤자 몇 문제요? 2문제 반이니까 20문제입니다. 20문제. 그러니까 문제집 답 보고 답부터 표시해놓고 1번 읽고 해설 읽고 동그라미 2번 읽고 해설 읽고 20문제 1시간이면 돼요. 그럼 1시간이면 그러니까 어느 수업, 지금 5월 첫째 주 수업을 이따 수업 끝난 뒤에 기출문제로 복습을 하시면 1시간이면 복습이 되고, 복습되고, 두 번째로는 뭐 되고요? 예상 문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출문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복습은 A와 B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출문제로 할 수도 있고, 복습도 되고 기출문제 쌓여서 7, 8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1시간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과목 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튼 정해진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과목을 쫙 복습을 같이 해가고 또 별도의 공부들 해가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요약은 이제 이런 식이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것저것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양이 많아 보이니까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시험 문제 나온 것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면 되니까 너무 범위를 확대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 나온 문제를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실력이면 되는 거죠. 예, 됐고요. 뭐 이렇게 요약이 쉽지 않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